안녕하십니까, 쇼부고 태훈입니다. 지금은 현재 시간 3시가 좀 넘었습니다. 네, 노량진 다녀와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 찍어 올리고요. 오늘 준비한 생선은 흔하죠? 과메기 만든 생선. 네, 좀 저렴하기도 하고 맛도 좋고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생선 청어를 준비했습니다. 청어 한 상자. 네, 오늘 노량진에서 14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14마리 정도 들어가는 13,000원. 네, 13,000원. 제가 한 몇 개월, 한 6개월 이상 지금 노량진을 다니고 있는데 청어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12,000원에서 비쌀 때 뭐 2만 얼마까지 하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거의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거의 한 마리당 한 1,000원 정도, 1,000원 이하긴 하지만 1,000원 정도라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 청어가 굉장히 씨알이 큽니다. 뭐 거의 뭐 고등어만 할 정도로 이렇게 고등어만큼 씨알이 좋아가지고 선도도 좋고요. 보통 아가미 색깔을 많이 확인하시는데 네, 선도도 굉장히 좋고, 네, 눈도 보시면 굉장히 또릿또릿하죠. 네, 이렇게 청어, 일본어로는 니싱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사실 청어를 많이 안 드신다고 해요. 청어보단 정어리를 많이 드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정어리보다는 청어는 거의, 제가 노량진을 뭐 6개월 이상 다녀본 결과 청어는 거의 빠짐없이 네, 노량진에 존재합니다. 가격도 거의 일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밥집을 운영하시는 분, 사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청어는 빼놓을 수 없이 없을 만큼 네, 사용하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청어를 손질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청어가 보시면 이렇게 비늘이 좀 있어요. 비늘을 이렇게 좀 칼 등이나 또는 칼로 또는 비늘 칼로 제거를 하시면 좋고요. 청어는 비늘이 좀 많다 보니까 이 비늘 쳐지는 소리는 들리시죠? 네, 이게 비늘이 사실 이제 선도가 좋을수록 청어가 비늘이 좀 많은 편이고요. 선도가 떨어질수록 비늘도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비늘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갖고 선도가 좋고요. 뭐 눈동자, 아가미, 색깔 뿐만 아니라 살을 눌러봤을 때 살의 단단함 정도를 가지고 이제 생선을 선별해서 노량진에서 사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크기면은 한 마리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반 마리가 500원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3마이 오롯이라고 해서 3등 세장뜨기를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살이 두 쪽, 뼈가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세장뜨기 나오는데 반마리에 500원 꼴이니까 그 500원 꼴에서 이 정도 크기면 제가 볼 때는 한 피스 하나 5피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네타로 쳤을 때는 가격은 한 피스에 한 100원인데 100원에서 200원 내외. 네. 스시야에서 보통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서 히카리몬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청어, 고등어, 그 다음에 정갱이, 삼치, 학꽁치 뭐 이렇게 사용 많이 하시는데 청어가 이제 뭐 코스트라고 하면 이제 좀 그런 거죠. 뭐냐면 재료비, 원 재료비를 좀 많이 낮춰줄 수 있는 효자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어를 사용하시는 업장이 굉장히 많고 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청어는 사실 이제 맛도 굉장히 좋아요. 청어 구이도 그 야끼바라고 해서 생선 굽는 데 있잖아요. 청어를 구워서 이제 예전에 스키다시, 그러니까 그 손님들한테 생선 구이를 제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정통일식 할 때. 청어는 구워도 기름이 많고 굉장히 맛이 좋아요. 근데 구우나 사시미로 드시나 초밥으로 드시나 역시 청어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저렴하고 맛도 좋은데 가시가 많다. 구워도 가시가 많고, 네, 사시미로도 가시가 많고, 이제 뭐 초밥 재료로도 가시가 많고, 물론 이제 가시를 다 뽑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런 수고스러움을 해서라도 청어는 맛이 좋고 효자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셰프들이 청어 가시를 뽑으면서 네, 많이 허리가 아파하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꼬부려서 이렇게 가시를 뽑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손보다 이 허리가 많이 아픈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청어를 손질할 때 어디가 제일 아픈 부위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이제 일식을 하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효자이면서도 조금 아쉬운 네, 등푸른 생선 히카리 모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등푸른 생선 한국말로 일본어로는 히카리 모노. 히카리가 이제 빛광자를 히카리라고 해요. 저도 이제 일본어 잘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그 스시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등푸른 생선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실버 스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영을 하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서 여기는 파랗고 타가지 태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햇빛을 못 본 배는 하얗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마찬가지고요. 청어, 고등어, 전갱이, 삼치 다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참치까지 네, 다 마찬가지로 등 껍질 쪽은 푸른색을 띠며 배 쪽은 흰색을 띱니다. 뭐 사실 참치도 고등어과죠. 네, 고등어과다 보니까 맛은 이제 뭐 완전히 다르지만 네, 효자 상품 중에 하나고 비늘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목 치고 내장 제거하고 숙성해서 가시 다 일일이 뽑아가지고 손님한테 제공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는 사실 뭐 한 마리에 1,000원밖에 안 해서 너무 저렴한 생선 아니냐라고 이제 조금 뭐랄까 저평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몸값은 낮은 대신에 몸값 비싼 셰프님의 정성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선은 싸도 싼 게 아니라 비싼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선은 비싼 생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도 좋아요. 진짜 저는 청어 등푸른 생선 중에서 많이 있잖아요. 고등어, 전갱이 뭐 여러가지 있는데 청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비리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기름도 많고 만약에 토치라고 해서 이제 뭐 요즘 토치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토치질을 만약에 초밥을 지어서 하잖아요. 그럼 입에서 녹아버릴 정도 기름도 많고요.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줄무늬 전갱이 네, 등푸른 생선에서 좀 많이 비리지 않는 걸로 치자면 청어, 그 다음에 씨마아지라 그러죠. 줄무늬 전갱이, 그 다음에 사요리, 학꽁치는 사실 뭐 거의 흰살 생선이라고 해도 믿길 정도로 많이 비리지 않고 살도 굉장히 뭐랄까 쫀쫀하다고 해야 될까요? 쫀득쫀득하고 보통 이제 손질해가지고 소금 살짝 한 3분? 5분 정도 소금 살짝 해가지고 시오짐에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업자들은 땀을 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땀을 좀 빼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소금기 씻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마에다가 숙성해가지고 손님분들한테 제공하게 되면 저는 학꽁치 굉장히 좋아합니다. 맛있고요. 학꽁치는 진짜로 거의 흰살 생선이 아니냐라고 해도 믿길 정도로 등푸른 생선은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뭐 여담입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청어는 많이 비리지 않은 등푸른 생선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어는 이제 일본어로 니싱이라 그러고 사실 일본 사람들은 청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다고 해요. 손님분들 중에 일본에 계시던 아내분이 일본 분이시고 네, 남편분이 한국 분이신데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가게에 초창기에 많이 오셨었거든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그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는 청어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 대신에 뭐 정어리, 일본어로 이와시라 그러잖아요. 이와시, 정어리를 많이 먹고 모르겠어요. 정어리가 더 많이 잡혀서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 청어가 왜 안 드시는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사실 맛있고 저렴하고 네 많이 비리지도 않고 그런 청어를 왜 안 드시는지는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청어를 좋아하고 손님분들도 제공했을 때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으신 식재료 중에 하나고요.
뭐 요즘에는 뭐 흔하게들 많이들 사용하시는 유즈코쇼라고 하는 향신료 있잖아요. 유자향이 나면서 매콤하면서 짭짤한 유즈코쇼라고 하는 향신료. 요즘에 저는 이제 방어에도 많이 곁들여 드리고 이제 뭐 등푸른 생선에도 많이 곁들여 드리고 사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 유즈코쇼 말 그대로 유자 후추라고도 표현을 하고 소금하고 고추하고 유자로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뭐 특산품처럼 유즈코쇼도 보니까 지역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할머니가 만든 뭐 된장,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처럼 유즈코쇼도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 지역 특산품처럼 어디 지역이 유즈코쇼, 어디 지역이 유즈코쇼, 유즈코쇼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지역마다 생산이 되고 하는데, 요즘에 돈가스 전문점에서도 유즈코쇼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뭐 우동 전문점에서도 우동 국물에다가 유즈코쇼를 많이 타서 드시기도 하고, 뭐 일본은 샤브샤브 같은 데에서도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에 그 제가 이제 쇼부야끼라고 고깃집 했을 때는 고기에다도 제가 많이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소고기, 뭐 업진살, 살치살 이런 거랑 같이 유즈코쇼 드셨을 때도 맛이 굉장히 괜찮아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고, 저 역시 저희 입에도 많이 맞았고요. 그래서 유즈코쇼랑 곁들여 드셔도 많이 괜찮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보셔도 유자향이 나면서 짭짤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고기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뭐 기름진 생선하고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청어도 기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청어하고도 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청어 이제 토치질 하게 되면 거의 막 기름이 쫙 올라와가지고 좀 기름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간장 대신에 유즈코쇼랑 같이 곁들여 드셔도 맛이 괜찮고, 유즈코쇼를 따로 이제 구매를 하셔가지고 가정집에서도 드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유즈코쇼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모노마트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모노링크라고 검색을 하셔야 되나? 아무튼 모노마트를 검색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튜브 형태로 돼가지고 유즈코쇼를 판매를 합니다. 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사시게 되면 아무래도 오래 드시니까 고기나 회나 뭐 기름진 거, 삼겹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기름진 고기에도 잘 어울리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청어는 저렴하지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생선 중에 하나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비늘도 쳐야지, 머리도 치고 내장 제거하고 숙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마이 오롯이라 그러잖아요. 예. 세장뜨기 해서 가시 다 제거해가지고 같이 다 제거해서 그렇게 손님상에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생선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생선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네, 뭐 짧지 않은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맛있게 숙성해서 좋은 초밥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